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학 세미나 경찰학 개론 종합요약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의 대리, 그죠? 그리고 고난의 위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앞 시간에 관청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고난을 줄 때, 그죠? 또 아니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고난을 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 가지고 용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우린 그걸 위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은 고난의 이전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 즉 보조기관에게 고난을 주게 될 때 그때는 고난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 용어는 대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리는 상급자가 보조기관에게 주는 것이다. 즉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위임이다. 근데 상급 관청 혹은 상급자가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주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대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리의 종류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리가 원칙이고 법정대리가 예외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김대리, 이대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상급자인 제가 있는데 과장이 있는데 과장이 부하 직원이 김대리, 이대리에게 일을 시킬 때 야,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대리 이리 와봐라. 이대리 이리 와봐라. 앞으로 이걸 네가 담당을 해라. 이렇게 일을 시킨다. 편안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사항과 전부들은 되지 않는다. 왜냐 중요사항과 전부를 다 줘버리면 내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김대리, 이대리의 고유한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가 있는데 이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가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고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국무총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그 직을 승계한다. 근데 국무원이 많습니다. 한 20, 30명 됩니다. 그 중에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네가 해라 라고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대리다. 협의회 법정대리는 한 명으로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 유고시, 경찰청 차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고 났다, 죽었다. 그러면 경찰청 차장이 바로 자기가 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협의회 법정대리다. 자, 그럼 이럴 때 지정대리가 되었던 협의회 법정대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오리지널 경찰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죠? 죽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누가 승계한지를 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은 중요 보직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 유고시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 직을 승계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무총리, 그죠?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 이렇게 딱 법적으로 헌법 규정으로도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아울러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또 반드시 법정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죠? 또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리는 위임하고 다르게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자, 근데 중요사항과 전부위는 어떻게 되냐? 임의대리는 불가능하다. 법정대리는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리의 중요한 특징은 고난의 이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난의 위임입니다. 자, 고난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주는 거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고난을 주게 될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고난의 위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그죠? 그 지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건 또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훈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면 그건 또 뭐냐 해서 우리는 또 직무명령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위임을 보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중요사항 전부 위임은 불가하다.
고난 이전이 있다. 자, 이건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생각하면 좋다. 그죠? 자, 원래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욕심을 부리하고 내놓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4천만 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다 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재발급, 신규 발급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아 버리면 운전면허 따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울로 와야 됩니다. 그럼 63빌딩을 세워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경찰청장 거지만 원래는 근데 지방청에 나눠줍니다. 이건 앞으로 네가 해라.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땄다. 그러면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따게 됩니다. 권한의 이전이 있다. 그래서 이 권한의 이전의 실익은 뭐냐면 소송제기입니다. 소송제기를 누굴 상대로 하느냐? 그러면 경찰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일종 보통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대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일종 보통 면허증이 나왔다. 그러면 차이가 크죠. 버스를 모르냐 몰지 못하느냐 뭐 이런 게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소송 제기를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한다. 자 근데 그 중요사항은 전부임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다 줘버리면 위임을 한 게 아니죠. 원래 고유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임무가 되기 때문에 그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통지가 했으면 끈을 그죠. 그러니까 목줄 낚시질 하나 다 넣어놓고 그냥 살살 그냥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한 위임과 대리 구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송 제기하고 실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위임관청과 수임관청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죠? 위임은 권한이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주고, 그 위임을 받았으니까 수임관청이고, 그 다음에 피자는, 당할 피자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위임관청과 피임관청을 구별을 꼭 해야 되는데, 이 구별의 실익은 뭐냐 그러면, 소송 제기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할 피자니까 위임을 당했다. 즉 피위임관청이 상급관청이냐 하급관청이냐 이걸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당할 피자니까 피위임관청은 결론적으로 무슨 상급관청이 됩니까? 하급관청이 됩니까? 그렇죠. 하급관청이 된다. 그죠? 그 권한이 이전됐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임관청이 아니고 수임관청인 피위임관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 즉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리입니다. 대리는 또 피대리관청, 대리자, 대리관청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근데 관점이 대리자 즉 하급자 김대리, 이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권한을 준 상급자를 보니까 대리를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피대리관청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급관청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관청은 하급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자 이게 O냐 X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리관청을 김대리, 이대리로 생각을 하면 이 용어를 좀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대리관청은 상급관청입니다. 그래서 대리관청 즉 하급관청은 피대리관청 즉 상급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바꿔가지고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그럼 틀리다. 그죠? 그러면은 치환을 하면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때 이제 권한 이전이었기 때문에 시민이 소송제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면 피대리관청, 그죠? 이번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 차장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즉 경찰청 보조기관인 경찰청 차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아니면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유사하게 이제 훈련과 직무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자, 훈련과 직무명령은 지시와 통제에 관한 겁니다. 그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 그때 훈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와 통제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직무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미대사가 관청입니다. 그죠? 우리 외교부 장관이 관청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본국에서 훈령을 보냅니다. 자,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관리를 만나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미대사인 제가 미국 관리를 만날 때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저를 자르겠죠. 그 새로운 주미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새로운 주미대사가 기존에 과거에 본국에서 온 훈령을 살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미국 관리에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시오 라는 본국의 훈령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미대사인 제가 이건 내가 있을 때 온 훈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하고 또 미국 관리를 만나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국에서 또 자르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훈령은 기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즉 주미대사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훈령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효해야 됩니다. 그죠? 훈령은 유효해야 된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직무명령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안전과장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청장이 김 국장, 그렇지, 김 국장, 지금 당신이 컴퓨터를 잘 아니까 우리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시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직무명령을 했습니다. 지시와 통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생활안전국장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치안비서관으로 있다가 경남청장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 직무명령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가 경남청장을 하고 있으면서 경남청장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본청에 있을 때 경찰청장이 시킨 사이버 번제 시스템도 자기가 구축해야 되고, 또 치안비서관 할 때 또 청와대에서 지시한 또 내용도 해야 되고,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한 근무지를 한 10군데 옮겨버리면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명령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간이 변동이 되면, 즉 제가 그 경찰청에 있다가 청와대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청와대에 있다가 경남청장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기간이 변동이 있으면 이 직무명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명령과 훈령과 직무명령은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합니다. 즉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지시와 통제를 합니다. 그럼 훈령과 직무명령 중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는 훈령이 된다. 또 서울청장이 노량진 경찰서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럼 또 역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지시와 통제를 한 겁니다. 역시 훈령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노량진 경찰서장이 중부 지구대장에게 지시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럼 지구대장은 보조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훈령이 아니고 직무명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령과 직무명령의 구별은, 이제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그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훈령은 유효하다. 그죠? 그 주민대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훈령은 계속 유효하다. 그죠? 자, 직무명령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바란다. 그죠? 그 기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즉 생활안전국장이다 떠나버리면 훈령은 직무명령은 소멸된다. 왜냐? 개인에게 바래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령과 직무명령도 꼭 구별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